여러분, 혹시 키보드 한번 잘못 쳤는데 60조 원이 생겼다가 사라질 뻔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난주에 가상자산 업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는데요. 바로 빗썸에서 일어난 이 믿기 힘든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오타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60조 원짜리 오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나라 1년 예산이에요. 자,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60조 원. 공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들죠? 이게 그냥 클릭 한번 잘못해서 장부상에만 뿅 하고 나타난 돈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대기업 시총의 몇십 배가 되는 돈이요. 진짜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법한 이야기죠.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60조 원짜리 오타, 대체 시작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모든 일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경품 이벤트였습니다. 그때는 2026년 2월 6일이었습니다. 빗썸에서 랜덤박스라는 이벤트를 열었거든요. 그냥 사용자들한테 소소하게 2,000원씩 나눠주는 그런 흔한 이벤트였어요. 근데 누가 알았겠어요? 이 2,000원짜리 이벤트가 역사에 남을 금융 대참사가 될 줄은요. 아니 그래서 기술적으로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팻핑거라는 용어를 좀 알아야 합니다. 금융 쪽에서는 꽤 쓰는 말이거든요. 자, 보시면 문제가 뭔지 바로 감이 오시죠? 원래는요, 695명한테 2,000원을 주려고 했어요. 2,000원이요. 근데 실제로 지급된 건 1인당 2,000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시세로 따지면 한 사람한테 2,000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2,000억.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내 계좌에 2,000억이 찍혀 있다? 와. 네, 바로 이런 실수를 팻핑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 재밌죠? 말 그대로 손가락이 뚱뚱해서 키보드를 잘못 누른다, 이런 뜻이에요. 금융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는 사람의 실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번 팻핑거는 스케일이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실수 하나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보세요. 695개 계좌에 돈이 잘못 들어갔죠. 이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장부에만 존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62만 개나 생겨났어요. 62만 개.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 비트코인 총량의 거의 3%예요. 3%. 그리고 이 금액의 가치는요. 빗썸이라는 회사 전체 가치보다 수십 배가 더 컸습니다.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럼 거래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빗썸에 그야말로 숨막혔던 40분, 시간을 상대로 한 레이스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빗썸의 대응은 정말 빨랐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저녁 7시에 이벤트가 시작되자마자 오류가 터졌어요. 그런데 단 10분 뒤인 7시 10분, 빗썸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챕니다. 그리고 7시 40분, 그러니까 오류 발생 40분 만에 문제가 된 계정 695개 전부를 얼려버립니다. 거래도 출금도 못하게 싹 막아버린 거죠.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었어요. 이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초기 대응이 모든 걸 바꾼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60조가 생겨? 여기에 집중하시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어떻게 그 60조 원을 1시간도 안 돼서 막았지?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정말 초를 다투는 순간이었던 거죠. 자,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죠. 유령처럼 장부에 나타나니 어마어마한 돈. 이걸 과연 어떻게 다시 걷어들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빗썸의 회수 작전은 거의 성공했습니다. 보세요. 무려 99.7%를 회수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하지만 나머지 0.3%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양으로 따지면 비트코인 1,800개에 가까운 양인데 이 물량은 이미 누군가가 발빠르게 팔아버렸거나 다른 지갑으로 옮겨버린 후였어요. 자, 그럼 이 회수 못한 0.3%,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빗썸은 이 부족한 부분을 전부 회사 돈으로 메꿨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기들 자산으로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이용자들 자산에는 일어나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거죠. 이건 거래소로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선 당연히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빗썸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조치를 합니다. 당시 이 사건 때문에 갑자기 매물이 쏟아져서 비트코인 가격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때 놀라서 손해보고 파신 분들,
이른바 패닉셀 하신 분들이 있었겠죠? 빗썸은 이분들한테도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시세랑 판 가격의 차액은 물론이고 거기에 10% 보너스까지 얹어서요. 이건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봐요. 자,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일로 빗썸은 물론이고 시스템 전체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거든요. 당연히 규제의 칼날도 피할 수 없게 됐고요. 빗썸이 맞닥뜨린 현실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금융위, 금감원 같은 금융당국이 바로 전면 조사에 들어갔어요. 특히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왜 이 모양이냐, 이걸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죠. 그리고 아직 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소송도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가장 뼈아픈 건 이겁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 갱신이랑 야심차게 준비하던 코스닥 상장, 이 두 가지에 완전히 빨간불이 켜져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재밌습니다. 빗썸 거래소 안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막 10%, 17%씩 폭락하는 플래시 크래시가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해외 거래소들의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꼼짝도 안 했습니다. 금방 다시 안정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 전체가 이 사건을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딱 빗썸이라는 한 거래소의 문제로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번 60조 원짜리 대참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빗썸이라는 한 회사의 어이없는 실수, 그냥 해프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호화폐 시스템 전체에 생각보다 큰 구멍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